일거리가 좀 많이 들어온다?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뭐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. 그러면은 이런 공부 좀 해볼까? 자격증을 따볼까? 미래를 위해서?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.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매장이 생기고 저기도 매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재물이 당연히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강서구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청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. 선생님 옷이 화려하신데 네. 그 옷에 대한 오늘 관련된 주제가 있을까요 선생님? 아유, 그럼요.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? 뭔가 용 아니면 호랑이? 저번에 용을 했으니까 네. 이번에는 호랑이띠를 준비했습니다. 호랑이요 선생님? 네. 그럼 오늘은 호랑이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는 건가요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아 너무 좋은데요. 네. 그럼 오늘 호랑이띠 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 네. 그럼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? 호랑이띠들 생각을 하면 주변에 호랑이띠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눈에 띄어요. 외모가.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호랑이띠. 그런 기운이 있어요. 호랑이띠들만의 그런 이제 강한 기운이 있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의리와 정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. 그래서 또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해서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.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좀 세상이 풍파라든지 힘든 일들에 대해서는 잘 헤쳐나가는 성향이 있어요. 그만큼 당차다는 소리겠죠. 포부도 크고 통도 크다.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호랑이띠들은. 그런데 호랑이띠들이 초년운이 참 좋지는 않아요. 좀 독립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금 자기 기질대로 나가다 보니까 부모운이라든지 좀 형제운이 그렇게 썩 좋질 않아서 혼자 자라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대신에 어쨌든지 간에 힘든 거는 잘 헤쳐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초년에는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많이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안정이 되고 말년에 가서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다.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호랑이띠들은. 그리고 좀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욱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.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욱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화가 나면 거기서 버럭 욱 이래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뭐 시비스라든지 관제수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. 호랑이띠들. 그냥 조용하게 끝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일이 크게 만들어진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조금 반항적인 특성도 굉장히 강해요.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다가도 뭔가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면 괜히 반항을 해. 그래서 세상과 좀 싸우는 성격. 그런 성격들도 좀 많으시고, 그리고 좀 참을성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변덕이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, 뭔가를 하다가 조금 못 참아서 때려친다든지,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아 그래요 선생님? 네. 그럼 이분들 좀 주변 인간관계는 좀 어떤 편이에요 선생님?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이 힘들게 살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를 많이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사람 괜찮다.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맡겼을 때는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다.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이 많죠. 좀 믿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아 그런가요? 네.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향을 봤을 때 좀 사업가 기질도 좀 있는 편이겠네요 선생님. 그렇죠. 사업가 기질이 있는데 호랑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참목격인 사람을 좀 둬야 돼요. 왜냐면 변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. 참을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충동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. 빨리빨리 그냥 해결해버리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걸로 인한 손실이 많아요. 재물의 손실이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려면 옆에서 그런 거를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목적인 사람을 좀 두는 게 좋다. 호랑이띠들은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.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. 그렇죠. 사람을 잘 만나야죠. 그러면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네. 이분들은 좀 개묘년 하반기 운세 좀 어떤 편이었어요? 우리 호랑이띠들이 2024년도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더 운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그러다 보니까는 2024년도 갑진년이 되면서 더 잘 풀린다. 뭐 직장운, 공부운, 뭐 사업운 이거는 뭐 가릴 거 없이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. 굉장히 상승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고 많이
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는 갑진년이 될 것이다. 호랑이띠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일거리가 좀 많이 들어온다?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뭐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. 그러면은 이런 공부 좀 해볼까? 자격증을 따볼까? 미래를 위해서?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.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매장이 생기고 저기도 매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재물이 당연히 잘 쌓이겠죠? 그런 점을 본다면 호랑이띠들에게는 좀 갑진년이 뭔가 도전의 한 해가 되겠다. 그리고 좀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.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.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어요. 호랑이띠들은 내년에 구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구설, 십일수, 관제수.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.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고 많이 만나고 모든 걸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십일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호랑이띠들은 더군다나 주변에 자기를 이렇게 좀 막아서는 것들을 좀 거침없이 치우는 편이라서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설이라든지 십일수, 관제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오늘 진짜 자세한 정보 너무 감사드린데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호랑이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우리 호랑이띠 분들 2024년도 갑진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기운의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거든요. 다만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, 재물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셔야 돼요. 내가 들어오는 만큼 감사하고 그 상태에서 쌓아나가야 되지,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벌어볼까? 투자를 더 해볼까? 이런 욕심을 부린다면은 거기서 오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 2024년도 바쁘게 다니시면서도 그런 욕심은 좀 자제하시고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